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자, 계절의 시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요, 이 가을 만끽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해서 낮 동안은 18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고요. 당분간 구름도 많겠다고 합니다. 이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부터 더 차가운 이 대륙 고기압이 확정하면서 점차 기온이 내려가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 공무노동조합과 이 전국 공무노동조합, 이 전공노라고 하죠. 좀 민형사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횡령이라는 어떤 그 혐의까지 이 지역에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오늘 직접 당사자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6090 청춘 합창단의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이 오늘부터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확대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어제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8세 이상인 모든 성인들 대상으로 접종을 허용하고, 특히 50대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들에게 접종을 권고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 접종이 활용되는 백신 종류도 3가지로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결국 강원도 기초지자체로까지 번졌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당장 160억 원 규모의 복명산업단지 유동화 증권을 소환하면서 이 평소보다 2배 이상이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채무 보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여파와 맞물려서 이 춘천시가 높은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고,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춘천시 이자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신 신청에 따른 채권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 여파가 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행 속도를 줄여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강원경찰청이 강원도 내 9곳 안에서 규정속도를 시속 50에서 60km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지만 도로의 제한 속도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전국 공무노동조합 전공노라고 하죠. 이 전공노에서 원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8월에 전공노에서 탈퇴하면서요, 좀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무노동조합의 문성호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공노라고 하죠. 이 전국 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최근에 지난 8월이군요. 네. 원주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또 우리 사무국장님도 이제 대상자가 되었군요. 네네.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상대로요.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지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전공노는 민노총사나 산별노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도대체 기업 노조가 뭐고 산별 노조가 뭔지를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그 기업 노조라는 거는 아무 위에 상급 단체가 없는 일반 저희와 같은 노조는 기업 노조이고 산별 노조는 산업별 노조의 줄임말로 민노총이 쓰는 방법입니다. 전체가 힘을 모아야지만이 뭐 협상력이나 힘을 더 발휘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번 것도 사실은 이제 산별 노조에 우리가 예하 지부였는데 여기서 탈퇴한 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보복성 고소이고요. 자신들 조직을 배신한 거에 대한 괘씸죄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전국에 있는 지부들도 저희와 같이 탈퇴 움직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참으로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한때는 민노총은 우리 사회의 개혁의 주체에서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알겠습니다. 벌어진 거죠. 예. 예.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건 다 철저하게 이 네. 원주시청 공무노동조합의 입장이지. 저희는 당연하죠. 우리 듣기만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네네네,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 8월에 네. 그 조합원들 투표를 통해서 이 전공로를 탈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의 어떤 구성을 바꾸고 또 탈퇴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어떻게 이런 그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좀 그 과정은 또 어떤 거였습니까? 정말 뭐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요. 예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노동조합 활동한 건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원주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민노총의 운영 방식하고 정치 투쟁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도 뭐 이석기 석방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전혀 우리 공무원 노조와는 관계없는 정치적 주장 일색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들이 되게 컸었는데요. 근데 이제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이제 결정적으로 탈퇴하게 된 그런 그 초점 사건은 뭐냐면 작년 3월에 우리 원주시청에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난입을 해서 우리 내부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당시 그런 상황들을 목격한 우리 조합원들, 특히 이제 MZ세대 조합원들은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처음 보신 분들이니까요. 그에 대한 분노는 정말 극에 달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 집행부는 전공로 중앙에 민노총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및 건설노조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전공로 중앙에다가 이것은 전공로 규약상에 명시된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땠을까요? 씹었죠. 그냥 답변이 없었다고요? 예, 그냥 씹었어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럼 변하지 마시고요. 예,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는 이제 이런 안 좋은 여론들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작년 7월 초에는 정말 우리 내부 조합원들이 민노총에 대한 반감들이 극에 달했고, 우리 또한 전공로의 규약에 보면 이제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공로에다 알리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공로 중앙은 발끈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반조직적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조합원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일방적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우리 기존에 있던 집행부에 대해서는 나가라라고 통보를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확실한 전제는 그겁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바로 우리 조합원이지. 저들이 자기들이 노동조합의 주인량 행사하는 건 참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좀 민노총과 또 그 사는 이제 전공로 여러 가지 뭐 성향이 맞지 않아서 좀 불만들이 있어 왔는데. 작년 3월에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좀 민노총 소속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기존에 또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보기에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그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 탈퇴가 결정되었고, 하지만 또 이게 쉽지도 않거든요. 지금 이제 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고, 또 본소송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군요. 하여튼 뭐 이게 참 사연이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전공로를 그냥 저들이 주장한 우리의 기존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서 그분들은 우리를 제명시키고 여기를 다시 차지하겠다는 그런 생각들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 조합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도부만 바뀌어서 자기들 말 잘 듣는 지도부만 넣으면 저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였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알아보니 노조법에 보면 이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을 통해서 우리 조직 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달여 동안에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이 규약사항이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까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좀 한도 끝도 없고요. 예, 그러면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죠. 이제 이 정말 우리가 조합원들이 원해서 탈퇴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 2심을 다 그들이 제기한 게 우리 쪽 법원에서 우리를 손을 들어줬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또한 이번 횡령건 전에 업무 방해죄를 먼저 또 1차로 먼저 저희에 대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저희가 업무 방해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았고요. 현재는 본소송과 횡령건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격앙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횡령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네. 이게 뭐지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되는데 또 원주시 노동조합이 횡령 혐의로 또 고소를 네.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보시면 이제 저희 당시는 이제 우린 전공조 원주시 지부는 원주시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 중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고요. 조합원의 권익보험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우리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을 좀 정리를 하면요. 네. 이 조합원 수에 비해서 조합비를 덜 냈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그 개념인 겁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에 220개인 지부가 있어요. 전공로 산하에. 네. 거기에 있는 지부별로 그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는 모든 게 다 자기 전공로 중앙의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완벽한 산별 노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중앙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되는데 이 전공로 조직은 기존에 부터 해서 별도로 있던 분들이 다 연합체 형식으로 해서 들어간다기 때문에 전국의 지부는 그 재정 단일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엄격히 말하면 산별 노조로서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조합원이 낸 조합비는 우리 조합 소유지 전공로 중앙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그 증거로서 전국에 있는 220개 지부들 또한 전 지부가 정확하게 조합비를 내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원칙대로 하면은 조합비를 전부 다 상급 단체에 먼저 납부를 하고 네. 그리고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좀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그 원칙은 예. 어떤 겁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전국에 있는 지부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조합비 축소 납부에 대한 그 행태가 전 지도부부터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전 지부장부터 해서 이어져 온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전공로 편이니까 하지 않고 우리는 전공로를 탈퇴했다고 우리가 한 기간 동안만 가지고 업무상 횡령이라고 그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횡포 폐악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수사 단계입니까? 아니면 재판까지 넘어간 겁니까? 현재 저희가 한 10일 전쯤인가요? 원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알았고요. 네. 현재는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그들이 그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한 다음 달쯤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도 뭐 정당한 우리의 얘기들을 주장하며 잘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 원주시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전임 그 집행부에 대해서 네. 역시 고소를 한 게 있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탈퇴를 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중에 그 캐비넷을 보니까 이제 2018년도에 그 우리 내부 조합 일을 하고자 채용한 상근 직원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 직원은 채용만 하고 그분은 우리 쪽에 단 하루도 8개월 동안 해서 월 20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네. 확인해 보니 8개월 동안 단 하루도 상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은 당시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비정규직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횡령 배임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제대로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저희가 그 대질 신문까지 했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피고소인은 전 지부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실 그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네네네. 이게 너무 좀 복잡해진다. 또 고소고발전이 난무한다. 좀 안타까운 면도 있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사 단계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요. 네. 향후 이제 이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차원에서 좀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십니까? 아니 뭐 사실은 뭐 작년에 저희가 탈퇴할 때 이미 저희를 이런 식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거란 거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저는 우리 조합 사무실에서 전공로에서 오신 조끼 입은 분들 10명과 매일매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조합원들에게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보면 조합비 축소 납부를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더 자료도 다 미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조합원이 낸 우리 조합비로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썼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 돈으로 우리 조합원을 조직 사업을 위해서 했던 내용들은 그 돈을 쓴 우리 조합원들까지 다 업무상 횡령죄라는 건지 참 기적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좀 상대방이라고 한다면요. 네. 민노총이 되는 겁니까? 전공로가 되는 겁니까? 뭐 민노총이 전공로고 전공로가 민노총이죠.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분들한테 뭐 입장을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반대 의견은 꼭 듣는 시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도 되게 기적의 논리로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보충해서 좀 예.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정말 그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느낀 거는 뭐냐면, 예, 현재 보시면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의 원청이 하청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의 손배소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사측의 노조 탄압 수단이 무차별적인 손배소 악용을 방지하는 노란봉투법을 현재 제정 관련해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거대 기득권 노조인 산별노조에야 우리와 같은 지부 지휘에 대한 괴롭힘 방지법도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역 국회의원님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요. 도움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거대 기득권 노조에 대한 방관자적인 사고를 이제는 버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시대 정신인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 함께 움직여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노 갈등도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남의 같지가 않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문성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6090 청춘합창단, 60대에서 90대 사이 단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인데요. 어제 두 번째 정기 연주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좀 열정 넘치는 합창단의 공연 소식 오늘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취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6090 청춘합창단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6090 청춘합창단은 원주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합창단인데요.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에서 90대 사이 어르신들에게 문화활동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합창단입니다. 40여 분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모두 쟁쟁한 경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단원들입니다. 실버 합창단이라고 하면 아마추어 합창단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 오디션을 거치고 매번 쟁쟁한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 분들인 만큼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수준급인데요. 이 단원들은 노래를 통해서 일상의 활기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서로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있습니다. 이 단원들 사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밴드나 SNS를 활발히 이용하면서 서로 놀러 갔다 왔을 때 사진을 올리고 또 시를 지어 올리면서 댓글을 달고 일상을 나누는 사이기도 합니다. 평균 연령 70대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이 단원들은 합창단 활동으로 좋은 시너지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 많은 합창 단원들이 이 나이에도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주문화재단 김서환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17년도부터 이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7년부터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문화 소외계층인 60세부터 90세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조금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탈단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적어도 18년, 19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60세부터 90세들의 실버 계층의 사회생활이나 이런 자긍심 높은 삶들을 좀 추구하고, 그리고 이런 합창 교육과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자긍심과 자아 효능감을 조금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최대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제 문화예술 역량이나 아니면 문화향유 기회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6090 청춘합창단 올해는 어떤 활동들을 했다고 하던가요? 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정기 연주회를 위한 연습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번 정기 연주회뿐만 아니라 얼마 전 열린 다이내믹 페스티벌에서는 원주 시민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펼쳤고요. 또 서울 합창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합창단을 함께 직접 이끌어가고 있는 주민환 지휘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서 저희들의 울림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저 연세 저 어르신들도 저 정도 소리를 낼 수 있구나,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 저희들도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연주를 하니까 오셔서 보는 분들도 힘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음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음악으로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에너지는 개인의 역량이라면 시너지는 다 같이 오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너지를 통해서 그거를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음악이 됐든 어떤 장르의 음악이 됐든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하나의 시너지의 효과를 딱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정기 연주회가 진행이 된 거죠? 네, 어제 저녁 7시 반 치안예술관에서 실버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의 연주회인데요. 6090 청춘합창단은 2017년부터 올해로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은 정기 연주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정기 연주회가 어제가 2회째였습니다. 어제 연주회는 크게 3부로 구성이 됐는데요. 도라지꽃, 고향의 봄과 같은 합창곡과 또 청춘합창단 단원들이 직접 작사를 한 자작곡을 들어볼 수 있어서 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자작곡인데요. 앞으로도 매회 자작곡을 만들고 특별한 노래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합창단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은 60대, 70대들이, 저는 70대인데 70대들이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열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앉아서 노래 배울 곳이 없다 해서 여기 찾아와서 우리 또 같은 어르신네들도 보면은 아주 열성적으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왔구나. 그리고 집에서도 또 제가 계속 이렇게 밖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는 계속 활동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또 어르신들의 일상이 활력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도 모집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취미 활동 즐기고 또 활력 있는 일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10월 27일 목요일에 함께한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